제가 4차 산업의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기 모인 독자들, 소위 청중들의 수준에서 제가 공부를 해서 제 수준에서 이해되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우리 홍석호 교수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을, 이거 보셨죠? 혹시 영화 안 좋아하십니까? 요새 유행했던 영화인데요. 블레이드 러너라고 2049년 우주에 이제 지구의 카피를 만들어서 인류 정착존을 만든 얘기인데요. 그 해리슨 포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인조인간들입니다. 그 해리슨 포드는 인조인간들을 잡으러 다니는 형사예요. 그래서 이 인조인간들이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도망가는데 힘도 더 세고 머리도 좋습니다. 근데 해리슨 포드가 잡으러 가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4차 산업 말짱 꽝이다. 그 이유가 요겁니다. 해리슨 포드가 시간만 나면 찾아가는 데가 일본 우동집입니다. 그러니까 2049년, 2100년, 2200년 돼도 안 없어지는 건 일본 우동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4차 산업이랑 상관없이 우동 먹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우리 범인들은 4차 산업 공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라면 열심히 끓이는 방법, 김치찌개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 그림 뭔지 아세요? 이게 한전에서 얼마 전에 저 공사다가 저 경복궁 공사다 찾아낸 그림인데요. 조선 최초의 전기 전등식입니다. 1887년 3월 6일 경복궁 내 건청궁인데 이때 벌써 지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가 들어와서 이 불을 피기 위해서 경복궁 내에 발전소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전소 터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혁명일까 아니면 뭘까, 그러니까 한번 고민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걸 천지개벽으로 봅니다. 우리가 감히 에디슨의 전기를 보고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닐까. 지금 4차 산업혁명도 그런 거 아닐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물결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을 제가 이 교수님 책에도 나왔는데 꼭 구분한다면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 저는 왜 이 표를 만들었냐면요. 1차 산업혁명의 전기기관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제임스 와트하고 뭐 토마스 뉴코맨하고 영국 주도였죠. 1784년을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을 1870년으로 보는데 에디슨으로 보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헨리 포드한테 전기자동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죠. 그리고 록펠러는 에디슨을 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기름 장사가 망할까 봐. 근데 1878년에 에디슨이 지휘를 만들고 1882년에 세계 최초의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뉴욕 맨하탄에 가면 배터리 팍하고 브루클린 브리지하고 가는 사이에 터가 있습니다. 소위 여기서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공급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레볼루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주도의 제레미 리피크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부터 쭉 계속된 3차 산업혁명을 정리를 한 책이 더 서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인데 이게 2011년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미국 주도의 이 혁명에 독일이 들어왔습니다. 클라우스 슈왑은 스위스에 있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의 창시자지만 사실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졸업했다는 쭈리에 있는 에테하 공대를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교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잘못 번역하고 있는데요.
A fusion of technologies라고 했습니다. 융합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을 융합한 건데 우리가 혁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레미 피큰이 사실은 훨씬 앞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1945년생이고요. 크라우스 슈밥은 193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레미 피큰이 훨씬 현대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업성이 좋은 사람은 크라우스 슈밥이죠.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진국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사실 미국은 일찌감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지금 인더스트리 4.0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온 겁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으로 하고서 소위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영국이 사실은 제일 먼저 시작했죠. 창조 경제. 근데 여기 보면요, 다 주안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위 조직에 관한 문제고요. 독일은 경쟁력이고요. 일본은 사회 문제. 중국은 제조. 근데 영국은 문화 산업입니다. 그리고 공통 사항이 있다면 규제를 철폐하겠다,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제가 검색어로 좀 해봤더니 구글 영어로 쳤더니요, 4차 산업혁명은 검색은 290건, 도서는 41만 건인데 3차 산업혁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90만 건, 83만 건.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정치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창조경제랑 4차 산업을 두드렸더니 블로그는 4차 산업이 많고요. 네이버 도서 검색은 창조경제가 더 많았습니다. 약간 시위에 굉장히 영합한다, 이걸 알 수 있죠. 근데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말씀드리냐면, 뭐 혁명이란 말이나 혁신보다 중요한 건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좀 잘 쓰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진원지가 왜 독일이 됐냐면 지멘스가 제일 처음에 인더스트리 4.3을 갖고 왔거든요. 이게 2007년에 미국 해외 뇌물 방지법에 걸려가지고요, 지멘스가 거기 망했습니다. 14억 불의 벌금을 냈습니다. 미국 해외 뇌물 방지법에 걸리면요, 회사를 거의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저 SEC에 3억 5천만 불, 법무부에 5억, 독일 정부에 6억 내가지고요, 14억 불을 뺏기고, 이 사람들이 2010년부터 주창한 것이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창한 게 인더스트리 4.0이고 슈압이 그걸 갖고 와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갖고 온 거죠. 저는 이 그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필라델피아에 미국 최초의 엑스포 현장을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이 센테니얼 인터내셔널 엑스비션이니까 독립 100주년, 그걸 1876년 했는데, 요 왼쪽에 보이는 독일이 그 전시장에 내놓은 건데요, 이게 크루프사의 대포입니다. 그때 벌써 4,800m가 나가고 87mm 구경이었어요. 요거 다음에 만든 대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캘러웨이에 나오는 빅보사죠. 빅보사가 요 다음 모델입니다. 빅보사가 8km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105mm 포였습니다. 근데 미국이요, 딱 옆에다가 미국간에 낸 것이 뭐냐면 그랜벨의 전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철학이 있었어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갈 것이라는 걸 알았고, 독일은 전쟁으로 갈 것이라 알았던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엇갈린 거죠. 제가 미국의 다른 품목을 보면요, 그때 토마토 케첩을 탁 내놨습니다. 앞으로 저거 먹을 거다. 지금 토마토 케첩 만드는 저 헤인츠가요, 260억 유로의 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작년 매출이 80억 불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레밍턴 타자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경제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문제가 있냐? 기본 체질이 문제입니다. 혁명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가 경쟁력이 4년 연속 26위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거기다가 근본을 고쳐야 되는 게 트랜스페런시 인터내셔널이라고 독일 베를린에 둔 투명성 기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콜옵션 퍼셉션 인덱스를 발표하는데 95년도에 27위였던 게요. 지금 2016년에 52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부패 지수가 높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부패 지수가 높아지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중국한테 떨어질 정도입니다. 올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중국보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부패 지수도 더 떨어질 겁니다. 중국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불만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대되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은 퓨전 오브 테크놀로지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융합입니다. 요겁니다. 한국이 비빔밥 많은 거 최고지 않습니까? 저 기술만 우리가 잘 도용하면 다른 나라 만드는 거 다 섞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모더레이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